안녕하세요. 반가운 중국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테이킹 및 번역 2편에서 다뤘던 내용이 아이의 핸드폰 사용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테이킹용 기사 모음은 학생들,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에 관한 것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대신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테이킹하기엔 굉장히 적합하고요. 대신 너무 길게 하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파트로 끊어보았습니다. 느린 속도, 빠른 속도 각 파트를 2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하소연을 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유튜브를 즐겨보기에 책을 좀 읽으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석기 시대의 도구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느냐며 도리어 반문을 했단다. 그 말에 지인은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대부분 이와 비슷한 갈등을 한 번 이상 겪어봤을 것이다. 비단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과연 그 해결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교생이 900여 명이 넘는 고양시 덕양중학교 역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골칫거리다. 이 학교는 2016년 학교와 학생들이 모여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 협약을 만들었다. 이 학교에선 매일 아침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걷어서 보관하고 하교할 때 돌려준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협약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논의를 거쳐 협약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지인이 하소연을 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유튜브를 즐겨보기에 책을 좀 읽으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석기시대의 도구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느냐며 도리어 반문을 했단다. 그 말에 지인은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대부분 이와 비슷한 갈등을 한 번 이상 겪어봤을 것이다. 비단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과연 그 해결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교생이 900여 명이 넘는 고양시 덕양중학교 역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골칫거리다. 이 학교는 2016년 학교와 학생들이 모여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 협약을 만들었다. 이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걷어서 보관하고 하교할 때 돌려준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협약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논의를 거쳐 협약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방학을 맞은 중2 성원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다. 성원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SNS, 유튜브, 메신저 등을 한다. 수시로 울리는 알림을 들여다보느라 해야 할 과제를 다 못한 적도 있다는 성원이는 이날도 이어폰을 연결한 스마트폰에 빠져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식사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친구가 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마주보며 대화를 하기는커녕 둘이 나란히 누워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다. 지원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엄마가 지원이를 깨우는 시간은 오후 4시로 그나마 이날은 빠른 편이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 뒤 지원이는 밤새 스마트폰을 했고
결국 낮과 밤이 바뀌기까지 했다. 엄마도 지원이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알지만 괜히 잔소리를 했다간 관계가 더 나빠질까 마찰을 피하다 보니 지원이의 스마트폰 중독이 해소될 리 없다. 이에 학교는 연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의 도움을 얻어 3개월간 스마트폰 절제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고 다행히도 16명이 지원을 했다. 최종적으로 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방학을 맞은 중2 성원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다. 성원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SNS, 유튜브, 메신저 등을 한다. 수시로 울리는 알림을 들여다보느라 해야 할 과제를 다 못한 적도 있다는 성원이는 이날도 이어폰을 연결한 스마트폰에 빠져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식사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친구가 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마주보며 대화를 하기는커녕 둘이 나란히 누워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다. 지원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엄마가 지원이를 깨우는 시간은 오후 4시로 그나마 이날은 빠른 편이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뒤 지원이는 밤새 스마트폰을 했고 결국 낮과 밤이 바뀌기까지 했다. 엄마도 지원이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알지만 괜히 잔소리를 했다간 관계가 더 나빠질까 마찰을 피하다 보니 지원이의 스마트폰 중독이 해소될 리 없다. 이에 학교는 연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의 도움을 얻어 3개월간 스마트폰 절제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고 다행히도 16명이 지원을 했다. 최종적으로 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정신과학교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3개월 동안 학생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을 이어갔다. 영상 촬영 대상은 우리의 뇌,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성적 사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다. 전두엽 내 혈액 속 산화 포화도 변화를 측정하여 자기 조절과 억제 능력, 작업 기억 능력을 데이터화한다. 실험은 참가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실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기기 역시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또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 부모들 역시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 핸드폰을 보관 상자에 담고 대신 전화와 문자만 가능한 이른바 효도폰을 받는 것으로 실험이 시작되었다. 정신과학교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3개월 동안 학생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을 이어갔다. 영상 촬영 대상은 우리의 뇌,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성적 사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다. 전두엽 내 혈액 속 산소 포화도 변화를 측정하여 자기 조절과 억제 능력, 작업 기억 능력을 데이터화한다. 실험은 참가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실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기기 역시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또 효율적으로 정확한 실험을 위해 부모들 역시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 핸드폰을 보관 상자에 담고 대신 전화와 문자만 가능한 이른바 효도폰을 받는 것으로 실험이 시작되었다.